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의 아세만 빌드입니다. 누구나 집을 짓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비용이 얼마나 들까, 전체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면 될까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이렇게 막연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것이죠. 아니면 주변 지인들의 경험이나 온라인에서 정보를 찾으려 할 겁니다. 그런 수고를 하시고 나면 대략적인 그림은 나름대로 그리게 될 건데요. 그러나 정작 건축업체와 직접적인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그렇게 배운 정보들과 현실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집을 짓는다, 집을 짓겠다. 어쩌면 평생에 한 번 짓는 내 집 짓기에 대한 생각은 여러 갈래이고 고민도 많으실 겁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거 얼마예요? 그거 얼마에 지었어요? 조금 더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당 가격은요, 평당 얼마예요? 이 정도입니다. 건축업을 처음 시작한 22년 전에도 그렇게 물어왔었고, 현재도 예비 건축주께서는 이렇게들 묻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마도 그건 우리나라의 주거 트렌드가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바뀌면서 대한민국 국토 전체가 아파트 공화국이 되면서부터일 거라고 유출해 봅니다. 결국 모든 주택의 기준점이 아파트로 변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질문은 정당하게 맞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정한 평형별로 지어서 분양하는, 한마디로 몇 평짜리 아파트가 얼마에, 그리고 평당 얼마라고 광고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져서 습관이 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모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아파트가 평당 얼마라고 정해졌거나 고정된 가격이 있다면 그렇게 질문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가 같은 평형대라 하더라도 가격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같은 면적이면서 같은 평형대라 하더라도 지역마다 분양가는 똑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평형대라도 저층과 중층, 그리고 고층의 가격 또한 달라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동일한 단지 내에 지어지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시공사마다 분양가는 다르다는 걸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도 평당 얼마라고 묻는 것은 사실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평당 얼마예요? 평당 가격은요? 평당 건축비가 얼마인가요? 이런 질문이 바람직하지 않으면서 모순됐다는 걸 느낌으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뚜렷하게 다른 질문이나 다른 문구가 없는 것도 사실 맞습니다. 그렇게 묻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본인의 전문 분야가 아닐 뿐더러 잘 아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말이나 문구가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제 말씀이 좀 우습게 들릴 수도 있을 텐데요. 한 가지만 더 언급해 드리면 그 말이나 문구가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평당 건축비, 참으로 오묘한 문구입니다. 이 질문에는 할 말이 많고 설명할 내용도 많을 뿐더러 그 폭과 깊이도 예상보다 훨씬 넓고 깊습니다. 그렇게 많은 내용들을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여러 편으로 나눠서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의 정보들은 사실이나 현실과는 좀 동떨어지고 다른 내용들이 많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덧붙여서 유튜브 또한 그렇다고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오더나 계약만을 위한 낚시성 글이나 내용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인데요. 물론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주시는 고마운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다는 걸 건축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알게 된다고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평당 얼마예요? 평당 건축비는요? 이 질문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애매한 내용이 존재하고 많은 모호성과 위험성, 낚시성을 내포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폭이 깊고 넓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들도 무수히 존재합니다. 우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평당 공사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업체는 건축물 기초공사부터 집의 마감까지만 얘기를 했지만 받아들이는 예비건축주 입장에서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솔깃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공사비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의 비용은 옵션 공사이거나 추가 공사 비용을 받는다고 친절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말해주는 업체들도 있습니다만, 비양심적인 업체나 업자들은 그 내용을 두리뭉실하게 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경량 철골 구조로 조립식 이중벽체 판넬집을 평당 500만 원으로 단층 30평을 짓는다는 가정하에서 보편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인허가 비용입니다. 건축 설계와 인허가 사항에 반드시 필요한 구조 계산서, 현장 관리인, 경계 보건 측량, 전기 인입 등의 비용은 일반적으로 1,500만 원 안팎의 비용이 소요되는 걸로 예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 내용이 빠졌다면 순식간에 평당 30만 원이 올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기본 토목공사 비용도 발생하게 됩니다. 택지로 개발이 된 토지일 경우에는 제외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토지는 평탄 작업과 정지 작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고, 집안에서 나오는 하수와 오수를 배출하는 배수관로 작업과 정화조 매설, 우수관로, 지중전선관 인입, 야외수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상수 인입 등의 대략적인 비용은 1,000만 원 안팎으로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평당으로 환산하면 20만 원이 올라가게 됩니다. 세 번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건축공사 공정 중에서 어디까지를 포함시켰냐입니다. 세부적인 공정의 내용과 자재들은 다음 편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타일과 위생도기, 도배와 장판은 거의 평당 공사비에 포함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시비 사례는 그 외에 꼭 필요한 공정에 있습니다. 싱크대와 신발장은 기본으로 적용하기도 합니다만, 계약 내용에 없다 해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조명기구, 보일러 관련 비용, 야외 수도와 장독대, 빨래대와 외부 대루 조명 등, 데크, 준공청소, 폐기물 처리비 등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기준으로 비용을 가정해 본다면 1,5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제 조금 답을 찾으시겠나요? 순식간에 평당 공사비가 30만 원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 외에도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내용만 계산을 해봐도 어떤 업체가 평당 500만 원이라고 했던 공사비에 방금 말씀드린 금액을 더하게 된다면 평당 580만 원으로 순식간에 둔갑하게 됩니다. 이미 계약을 한 상태라면 건축주분께서는 예상치도 못했던 2,400여만 원의 비용을 더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평당 건축비의 함정은 업자나 업체가 의도적이거나 묵시적으로 감출 수도 있고, 낮은 건축비를 선호하는 예비 건축주님의 마음이 상호간에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시비거리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예비 건축주분들은 싼 것을 원합니다. 거기에서 큰 함정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정 공사비를 들여서 효율적인 집 짓기를 해야 하는데도 싼 견적과 싼 공사비를 찾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리고 필요 충분 조건으로 그 생각을 그대로 받아서 이용하는 업자나 업체들이 저가의 싼 견적을 마구마구 던지게 되는 것이죠. 모든 공사의 건축비나 공사비는 설계 도면이 나온 후에야 정확한 견적을 산출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건축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인 평당 건축비나 공사비를 알아야 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만을 따기 위한 감춰진 평당 공사비인지 이런 부분을 면밀하고 세밀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흔히들 싸게 잘 지어주겠다는 참으로 아름답고 듣기 좋은 말로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공과 집 짓는 신공을 가졌기에 싸고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는지는 저는 항상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외람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싸고 좋은 집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단언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싸게 잘 지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건축 시공 현장의 적정 규례만큼 일정 부분 참여를 해 봤거나 한두 가지 공정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청 청사를 내가 지었다, 내린천 휴게소, 그 멋진 휴게소도 내가 지었다, 저 있잖아 제2 롯데월드, 그거 내가 지었어. 사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저는 감당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인들 사실 못하겠습니까? 여러 공정을 직간접적으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쌓아야 하고 모든 경우의 수를 훤히 깨고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 건축공사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싸게 지어주겠다거나 대략 얼마에 집을 지어주겠다고 가능하다고 하시는 분들, 사실 이분들의 정확한 면면을 알고 보면 설계를 위한 오토캐드가 뭔지도 모르다 보니까 도면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거나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너네 집 내가 싸게 잘 지어줄게, 이런 말을 믿고 공사를 맡기는 건축주분이 잘못된 판단을 하신 부분이고 불합리한 선택을 하셨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말씀드리면 비싸게 잘 지어준다는 말은 있을 수 있지만 싸게 잘 지어준다는 말은 낚시를 낚기 위한 미사여구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무조건 좋게 짓는다는 보장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좋은 집 짓기란 적정 비용을 들여서 효율적으로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비용, 반드시 수반되는 비용은 들여야 그나마 집을 제대로 지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사소한 하나의 공정에서부터 수백 가지의 공정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야만 완성도 높은 건축물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종합예술입니다. 다시 말해 비유를 해본다면 제법 단위가 큰 오케스트라의 출중한 마에스트로의 지휘 아래서 각각의 연주자가 제 기량을 조화롭게 발휘를 해야 하는 공정들로 이뤄진 집합체가 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아세만 빌드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전에도 그러했고 최근에도 신축 문의 전화나 이메일이 오게 됩니다. 영상에 나오는 그 집은 얼마에 지었나요? 아니면 지금 당장 집을 지으려면 평당 얼마를 생각해야 할까요? 이런 얘기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집짓기 공부를 하면서 온라인에서는 잘못된 정보가 많다는 걸 알게 되었고 어그로성의 내용이나 낚시성 글들이 많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유튜브 또한 마찬가지라고도 말씀들도 하십니다. 실제 건축 상담 통화 시의 예를 들어 드리면 경량 철골 구조의 조립식 이중벽체 판넬 주택의 예입니다. 예비 건축주 본인께서 나름 정보를 수집하고 공부를 한 결과 평당 600만 원을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공사 내용이 어디까지인지 의견을 나누고서 아세만 빌드는 얼마 정도에 짓고 있으며 얼마면 되느냐고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제가 되물어 봅니다. 그 600만 원이라는 공사비는 어떤 근거로 생각하게 되셨냐고 물어보게 되죠. 나름 이유와 설명을 곁들여 지게 되고요. 그래서 평당 600만 원이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상황일 때 낚시성 업자나 오더와 계약만을 생각하는 업체였다면 네, 그 금액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계약까지 충분히 성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아세만 빌드는 추가 공사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 공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조달청의 입찰이 100만 건이 있었어도
저희는 단 한 건도 낙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준 마지노선 금액을 넘기 때문인데요. 설계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까지 견적에 포함시키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과 현장 답사 때 집 짓기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수렴을 하게 되고, 건축 설계 상담 시에 건축주님과 여러 의견을 나누다 보면 예산 등의 문제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창고 등을 짓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본건축 공사 시에 상수와 하수 설비 배관과 기초 콘크리트 타설 공사까지 견적에 포함을 시키고, 건축 공사 시에 그 내용들을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적인 측면을 가정해 보게 된다면, 본건축 공사 시에 이 내용들을 진행하게 된다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간단하게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집이 다 지어지고 창고를 짓는 공사를 하게 된다면 집이 들어섰기 때문에 장비 등이 움직일 수 있는 작업 공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 비용 또한 최소한 5배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리 약간의 비용으로 시공할 수 있는 것을 견적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입찰 기간의 기준 마지노선 금액을 넘기게 됨으로써 무조건 탈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한 건도 저희는 입찰에 성공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다시 600만 원을 예상하시는 건축주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서 상담을 끝내지만 결국에는 그분들은 다시 저희에게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원하는 대답을 드리면 좋겠지만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으려는 저희 아세만 빌드의 원칙을 지켜야 하고, 계약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련이 남거나 아쉬운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계약 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시비거리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대략적인 평당 건축비로 돌아와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경량 철골 구조로 이중벽체 조립식 판넬로 집을 짓는다면 평당 예상 비용은 650만 원입니다. 자세한 것은 건축주님과 협의하에 제작한 설계 도면을 만들어서 건축사 사무소로 보내지는 시점에서 정확한 견적과 금액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웬만해서는 추가 비용을 더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아세만 빌드의 시방에 따른 대략적인 금액으로서 예산 참고용일 뿐입니다. 건축공사 진행 중에 갑자기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그리고 남들에게 아쉬운 부탁을 해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건축주님과 아세만 빌드의 신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전체 진행 비용을 들으시고 뭐 이렇게 비싼 데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패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업체마다 시공 방식이 다르고 견적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고,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금액으로 그에 맞는 업체와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평당 단가와 평당 건축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평당 공사비를 너무 믿지 마시고 그 내용과 범위를 자세히 알아보셔야 낭패를 방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평당 공사비라는 것이 건축 예산을 생각할 때 고려할 대상일 뿐이지 사실 별 의미가 없다는 내용을 주제로 제가 제작하는 도면과 예시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고요. 조금 더 도와주시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각자의 커뮤니티에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세만 빌드의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